그리스 신화 그것도 시즌2 세 번째 시간이 딱 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신이 되지 못한 인간들을 주제로 4가지 에피소드 알아봤었죠. 나름의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대체로 뭐 욕심 부리지 말자, 오버하면 안 돼요,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재미있다. 그죠? 특히 또 여러분들이 반응이 썸네일이 너무 재밌어요 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시작을 다시 하면서 저도 굉장히 신났어요. 뭐 주로 사건 사고나 뭐 시사 위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지한 내용들이 좀 많은데, 그리스 신화는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막 우리가 상상력도 생기고 막 좀 상큼해. 벌써 음악부터.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거 절대 짠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보다 재밌는 것들을 더 준비했어요. 그리스 신화가 아직 에피소드 굉장히 많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어요.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이 시작됩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 구독과 우리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자, 이번 주 주제 얘기할 건데, 이번에 그리스 신화 주제는 신탁에 관한 겁니다. 다른 말로는 예언 되겠습니다. 예언. 그리스 신화에서 신탁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영웅들이 신탁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독 인간들만 그렇게 많이 받아요. 대충 그래도 또 나쁜 것들에 대한 신탁이요. 이래서 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저도 준비하면서 내용이 괜찮더라고. 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리스 신화 시즌2. 이 신탁, 다른 말로는 예언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오라클. 오라클, 이름부터 간지가 나요. 오라클이라니 세상에. 와드 찾을 것 같고. 자, 그리스 신화의 신탁은요, 주로 이러한 의미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 같은 건데, 이러한 신탁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트로이 전쟁을 앞두고 신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킬레우스인데, 얘가 아킬레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지만 그리스 연합군이 이길 수 있었다. 뭐 그런 신탁이 있고, 근데 여기서도 이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야 오래 사는데, 만약에 전쟁을 나간다면은 명예를 떨치지만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얘기로는 이제 헤라클레스인데, 헤라클레스의 이야기 중에 그 12개의 과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2개 미션을 해결하는. 이것도 신탁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결국 헤라클레스가 받아들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지. 이런 식으로 영웅들이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을 음성이 들려와. 이것을 해야 한다 인간이요. 막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서 그때부터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 어느 정도 살다가 이런 신탁을 받아요. 그래서 운명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얘네들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신탁을 받는 거야. 이 사람들은 좀 살다가 받았잖아. 태어날 때부터 신탁을 받으면은 뭘 해도 이 인생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 예언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정해진 대로 살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사실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 알게 되면은 이 사는 게 뭔 재미가 있냐? 앞날이 훤한데, 그죠? 그런 한 이제 운명이 생깁니다. 태어나면서 신탁을 받은 경우 중에 좀 대표적으로 할 만한 얘기가 오늘의 주제, 페르세우스라는 인간 영웅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페르세우스. 자, 일단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들어봄직한 이름이에요. 왠지 익숙해. 페르세우스. 일단 우스 들어가면 익숙하다. 누구냐면은 무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의 아들내미님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엄마는 누구인가? 생각해보니까 인간이에요. 이 아르고스라고 보이죠? 지도의 빨간 점. 아르고스라는 나라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인 다나에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게 페르세우스입니다. 벌써 이름이 어렵잖아. 괜찮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익혔지. 그냥 넘어가, 이름이 어려우면은. 유독 이런 식의 설명이 좀 많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어떤 등장인물을 설명할 때 그 사람만 얘기하지 않아. 꼭 누구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아빠 이름까지 같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항상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봐왔을 건데, 주로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은 그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어느 가문 누구의 아들 뭐 몇 대손 막 이런 하면 자기 누구다 이름 딱 이렇게 밝힌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중세 유럽 사람들이 이
가문이나 혈통을 좀 중요시했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걸로 이제 뭐 강아지의 혈통을 굉장히 따지죠. 이런 게 전부 유럽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몇 천 년 먼저 혈통을 따지기 시작했던 게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은 유럽의 그 혈통주의 시작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벌써 재밌잖아. 큰일 났어, 벌써부터. 이것 봐. 역사를 읽는 방송 신주의 그리스 신화입니다. 어쨌든 이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를 좀 알아보려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페르세우스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까 지도 봤죠? 그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인데요. 이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어. 부인이 아들을 못 낳는 거야. 딸만 낳는 거야, 자꾸. 그래서 아들을 꼭 낳아서 내 자리를 물려주고, 왕자리를 물려주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 막 강박이 있었어요. 이게 혈통주의지. 그래서 아들을 갖기 위해 막 신들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때? 음성을 들은 거야. 신의 음성을. 신탁이죠. 근데 이 신탁 내용이 조금 아리까리했어요. 뭐 아들을 낳는 방법 뭐 이런 게 아니라 신들의 음성이 이런 거였어. 자기 외동딸인 다나의 자식에게 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미 이번 이야기가 결론이 났습니다. 네, 신탁이라는 거는 인간이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번 이야기의 결말은 뭔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이 아크리시오스라는 사람은 결국 손자에게 죽게 된다는 말이죠. 네, 이 과정을 좀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을 들었어. 내가 죽어? 어떻게 후덜덜해진 거야. 그래서 이 아크리시오스 왕이, 이 보면 누구 잡혀가죠. 이게 딸이에요. 다나엘을, 애를 못 낳게 하려고 노쇠로 만든 탑에 가둬버립니다. 남자를 못 만나게 해야 애가 생기지 않고 낳지 않을 테니까 격리시킨 거야, 사람들하고. 근데 이 노쇠 탑이 문제가 되게 높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탑인데, 다나엘고. 아무나 뭐 인간이나 동물이 절대로 넘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높이 지었대, 벽을. 근데 단점은 위가 뚫려 있어, 천장이. 딸이 비를 맞으라는 건가? 지붕이 없는 거예요, 이 탑이. 그러니까 어때? 결국 날아다니는 능력이 있는 신들은 얼마든지 이 탑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결국 그래서 이 우리의 또 등장합니다. 이 제우스레기 느님께서 천장이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보고, 올림포스 산에서 내려다보고, 와, 저 처자 뭐 좀 이쁜데, 야, 죽여요. 막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이 미모의 맛이 간 거여서 이 탑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크리시오스 아빠 몰래 다나엘가 이제 이렇게 딱 그 돼버려가지고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애도 나왔어요. 그게 이제 페르세우스가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이 탑에서 아빠 몰래 페르세우스를 4년간 키웁니다. 근데 어때요? 이 인간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세상에 또 어딨어. 네가 알고 내가 알면 이미 비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 아크리시오스 왕이 내 딸이 애를 낳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은 어때? 그 신탁을 피하고 싶잖아. 지금 이 딸의 자식에게 죽임을 당할 운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이 죽음을 피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살려면은 손주를 죽여야 되는 처지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잖아. 못 죽여. 어떻게 죽여? 인간 따위가 어떻게 신의 아들을, 그것도 신들의 왕 갓이냐, 갓. 어떻게 죽여요? 무슨 일 당하려고. 겁나니까 결국 결정한 일이 뭐냐면은 이 딸 다나엘랑 손주 페르세우스를 관에 담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버린 거야. 뭐 바다에 뭐 그대로 이 관이 가라앉으면 뭐 죽는 거고, 얘들이 뭐 어떻게 다른 땅까지 뭐 떠내려 가서 뭐 목숨을 구한다면 뭐 그냥 거기서 사는 거고, 어떻게든 지내겠지. 중요한 거는 자기랑 분리가 되니까 난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잠깐 따지고 보면은 페르세우스라는 애는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좀 불쌍해. 그죠? 왜냐면은 그냥 자기는 엄마가 그 제우스인지 뭔지 신이랑 사귀었다가 나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뭔 말도 안 되는 신탁 때문에 할아버지 손에 죽을 판이 돼버린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엄마랑 같이 바다에 빠집니다. 그래서 막 파도 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떠내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툭 걸려버렸어. 이렇게 딱 걸려버린 거야, 어딘가에. 뭐지? 사람들이 딱 발견했어. 이 사람이 이 어부예요. 그 다른 지역에 사는 어부인데, 낚시하려고 금을 던졌는데 거기에 이 모자가 탄 관이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구출된 거죠, 다행히도. 여기가 세라포스라는 섬이에요. 아르고스 근처에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부가
다른 나라에서 관을 타고 온 이제 모자가 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인 폴리덱테스라는 사람에게 데려가 버립니다. 왕이에요. 그래서 이 다나에랑 페르세우스가 왕을 딱 만났어. 왕이 어때? 뭐 어떻게 오시게 됐냐? 무슨 사정이냐? 어떻게 여기서 사실래요? 아니면 뭐 돌아가게 도와드려요?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낯선 자요. 막 이렇게 왕이면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나라는 얼굴을 보고 이 신들의 왕인 제우스도 홀린 강력한 미모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다나에가. 그냥 폴리덱테스도 여기에 맛이 간 거야, 보자마자서. 다짜고짜 저랑 사귀어 주세요. 자기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여기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나랑 살자, 이래버리는 거야. 왕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다나에는 좀 난 여자야. 난 여자야. 남자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그래요. 폴리덱테스라는 이 왕을 딱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명예로운 왕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는 이 명예, 이거 굉장히 또 스웩으로 쳐줄 때잖아요. 남자는 명예가 있어야 된다, 이런 때인데 별로 명예로운 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근데 핑계를 대요. 저는요 그냥 제 아들 키우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 결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흥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폴리덱테스가 거절 까였잖아. 안달이 난 거야. 나 꼭 결혼하고 싶은데 이 페르세우스란 이 아들내미가 문제구나. 그래서 이 페르세우스랑 다나에를, 모자를 떨어뜨려 놓거나 이 애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폴리덱테스도 왕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다나에가 그렇게 이쁘냐? 이 사진으로는 별로 안 그런데 그렇게 이쁜가 봐. 하나같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 나라 왕이 결국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이 계획이 되게 웃겨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이야. 그러니까 폴리덱테스가 연회를 열어요. 그래서 다나에랑 페르세우스를 초대합니다. 근데 연회에 올 때 그 왕한테, 자기한테 줄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약간 뭐랄까 서양식 파티 문화 같은 건데, 손님들이 그 집에 갈 때 자기 음식 조금씩 싸들고 가잖아. 뭐 술병 하나씩 가지고 가잖아.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이런 건데, 더 웃긴 거는 이 왕이 가져올 선물도 자기가 지정해줘. 페르세우스에게 말을 한 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봐. 당시 페르세우스랑 엄마가, 다나에가 쫓겨나가지고 뭐 이렇게 어부한테 구출돼서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됐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관에서 구출된 그 어부의 집에서 잠깐 지내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말이 있을 리가 없지. 바다에 떠내려와서 얹혀 사는 애가 무슨 말이 있겠냐. 왕이 이걸 알고 말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못 가져올 게 뻔하니까. 왕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던 거지. 자, 근데 페르세우스가 얘도 사실 보통 애는 아닌 거야. 여기서 돌발 행동을 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린애가 갑자기 왕한테 와서 저는요, 저는 말이 없으니까 대신 어떠한 것이든 왕의 부탁을 한 가지만 무조건 들어줄 거예요. 어때요? 이걸로 합의를 보시겠습니까? 왕느님이시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당돌한 거야, 어린애가. 그래서 폴리덱테스가 이때를 놓칠쓰라 이 얘기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뭔가를 부탁하는데, 와, 폴리덱테스도 독한 애야. 당시 이 그리스 대륙에 고르고라고 부르는 괴물 3마리가 있었어요. 3자매야. 다 여자였었어. 근데 이 셋 중에 둘이 불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일 수가 없고요. 유일하게 인간이 죽일 수 있는 나머지 하나의 괴물을 해치워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괴물을 통해 페르세우스를 죽일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괴물이 메두사예요. 메두사였습니다. 그 유명한 전설의 메두사. 페르세우스는 어쩔 도리가 없죠. 약속은 약속이고 자기 입으로 꺼낸 말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이 페르세우스와 메두사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페르세우스는 이제 메두사를 죽여야만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됐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이미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야. 이 약속이 연회장에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페르세우스가 술김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술김에 메두사를 죽이겠다고 헛소리를 했던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술 깨고 생각하니까 큰일 난 거지. 와, 어쩔 줄 몰라는 거야. 내가 세상에 메두사를 죽이겠다는 약속을 했구나.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때 신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신의 도움을 받게 돼요. 이 사진은 이제 페르세우스랑 아테나가 만나는 장면인데 도와준 신들이 꽤 많아요. 아테나랑 헤르메스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아테나랑 헤르메스는 평소에 페르세우스라는 인간에게 관심이 좀 많았어요. 왜냐? 아테나랑 헤르메스도
제우스의 자식이잖아. 페르세우스도 제우스의 자식이고 엄마는 다르지. 근데 이복 형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원래 이 메두사라는 괴물은 아테나의 신전에서 일하던 시녀였어요. 원래 인간일 때는. 근데 포세이돈에게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신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아테나에게 뱀으로 변하게 되는 저주를 받았고 쫓겨나졌단 말이야. 그래서 아테나는 계속해서 이제 좀 화가 나 있던 상태야, 메두사에게. 그래서 이참에 페르세우스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됐으니까 이참에 페르세우스를 통해서 완전히 응징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들에게 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와 한판 뜨기 위한,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메두사랑 싸우냐, 그죠? 메두사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갖가지 사냥용 아이템을 받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뭐 캡틴 아메리카의 그 비브라늄 방패보다 튼튼하다는 아테나의 절대 무기 아이기스 방패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장면이야, 그게. 그리고 뭐 헤르메스에게 받은 사냥 아이템은 뭐냐면은 우사인 볼트도 이길 수 있다는 이동력 속도 플러스 3회 헤르메스 신속 샌달 탈라리아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받았고요. 그리고 적에게 모습을 감추기 위해 클로킹 기능이 탑재된 제우스의 큰형 하데스의 전용 애장무기 은신투구 퀴네를 또 받습니다. 어때? 또 싸워야 되니까 무기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무기는 아레스가 줍니다. 모든 걸 잘라낼 수 있다는 절대명검 하르페라는 걸 받아요. 그리고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야 될 거냐, 싸우려면은. 그럼 이 머리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땄으니까. 그래서 이 머리를 담아야 돼. 그 자루는 헤라가 뭐든지 담을 수 있는 헤라의 주머니였어요. 고탄성 늘어나는 우레탄 주머니 키비시스 이런 걸 줍니다. 완전 풀템인 거죠, 그죠? 세상에 어느 게임을 해도 그죠? 퀘스트 없이 이러한 캐슈템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사성템, 그죠? 제우스의 아들뻘이라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들의 레어템을 받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풀셋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메두사의 던전을 결국 들어가게 되죠.